자, 이제 다시 자, 집중해서 우리가 모처럼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 여러분 선배들, 네, 졸지 마시고 여러분들 곧 여러분들 앞날을 위해서 정말 여기서 잘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꿈을 키우면서 공부를 했던 여러분 선배들로부터의 생생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 될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있다시피 이제 김강직 진학을 통해 가지고 자기 미래를 개척한 우리 그 김광진 동무원 자 무대로 모시도록 하자. 자, 큰 박수로 우리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은 김강진이고요. 지금 현재 초당대학교 항공드론학과 소속입니다. 네, 저는 97학번이라서 졸업한 연도는 2004년이에요. 네, 그렇고요. 네,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졸업생들을 초대해서 강연을 하신다는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들었었어요. 아마 2005년, 2006년 제가 졸업하고 그 다음 해도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저는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 20년 후에나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꼭 한번 후배들 만나서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지금 초당대학교 항공드론학과에 소속이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 상지대학교에는 전산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산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전산학도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석사를 마치고 컴퓨터 사이언스로 박사를 마쳤고 세부 전공으로는 로보틱스를 했습니다. 요즘 관심 연구 주제는 Rerouting with Propagated Delay라는 거 하고, 그리고 게미피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 황진호 동문하고도 지난 학기에 짧게나마 같이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만들었던 그 영상, 게임이랄까요? 게임에 관련된 것이 오른쪽에 나오는 그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건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단지 튜토리얼을 따라 한 것 뿐이긴 하지만 여기서 담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휴머노이드 플레이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드론으로 바꾸게 된다고 하면 그 장애물을 피하는 그런 운전을 할 수 있는 드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UAM과 관련된 연구를 좀 해보려고 했었고, 자, 가운데 위에 보이는 그림은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도 그려져 있고 뭐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앞으로 UAM이 다닐 항로가 될 거예요. 우린 이거를 코리더라고도 부르는데, 그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주는 이런 선을 그래프로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연구를 조금 저 혼자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간략하게 나중에 혹시라도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했었던 연구는 미션 플래닝과 모션 플래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보니 조금 넓은 범위에서 오퍼레이션스 리서치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스 리서치는 많은 부분이 서플라이드 체인이나 아니면 경영학에서 관련된, 경제 경영학에서 관련된 학문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나 혹은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에서도 많이 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향후 희망 연구 주제는 리커넌스 미션 플래닝 혹은 뭐 이걸 커버러지 플래닝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다음 학기 혹은 이번 학기부터 조금 더 연구 주제를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 이미테이션 러닝이나 휴먼 로봇 인터랙션과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미는 달리기와 요리인데요. 요즘에 많이 바쁘다 보니 다양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3번 달리기를 했고 그리고 요리는 일주일에 1번 정도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제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항공드론학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 그 초당대학교 항공드론학과의 커리큘럼을 보여드릴게요. 아마도 여기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과목들을 보면은 꽤나 많은 과목들이 겹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2년, 3년 동안 항공드론학과에 있으면서 저희 학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제가 맡아야 됐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없는 교과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들고 그래서 이번 학기까지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파란색 밑줄로 되어 있는 과목들이 제가 맡은 과목들이에요. 이거를 1년 동안에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8과목이 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과목인가요? 9과목인가요? 9개. 네, 9개죠. 네, 제가 그래서 1년 동안에 지금 하는 과목이 공식적으로 9개 과목이 있고 이거 말고도 대학원 과목이 있고 진로 관련된 과목이 있고 또 비교과도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꽤 생각보다 제 여유 시간이 많이 나진 않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과목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배울 과목들과 겹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드론학과에 공부 안 하는 사람 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제가 한 2, 3년 그 교과 과정을 진행해 보니까 수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과목들 중에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을 저도 공부를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부를 다닐 때는 그렇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석사 박사를 하다 보니 제 연구 분야의 그 한계는 거기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혹은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려운, 혹은 공부를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는 어떻게 잘 피해서 졸업을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더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머신러닝을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 지금 10주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아직 그 제대로 된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랑 같이 확률 통계 부분을 계속 수리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만 계속 나갈 생각이고요. 그게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커리큘럼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2003년도에 졸업작품을 여명제를 했을 때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오늘 그 졸업작품전을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보실 텐데요. 제가 했던 거는 무대 조명입니다. 극장형 무대 조명, 특수 조명이죠. 저기 위에 지금 보이세요? 여기 조명이 꽤 많이 있죠. 여기 이 조명도 DMX512라는 패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조명을 비춰요. 그래서 조명을 비추게 되면 그 0에서 256, 8비트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디지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들어간 데이터를 가지고 디밍을 한다고 하는데 그 디밍을 하는 장치에 대한 거를 제가 컨트롤러를 개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좌측 상단에 있는 오실로스코프에 보이는 그 그래프 보이시죠? 굉장히 세밀하게 꼭 비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다 그 패킷에 해당되는 그 딤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는가가 좌측 중앙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페더로 이렇게 올리고 낮추고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이것에 대한 값이 위에 패킷 프로토콜에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1년 정도를 제가 개발을 하는데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아버지 회사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이거를 하고 그래서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른쪽에 있었던 졸업 작품전에서 조명을 2개를 밝혀놓고 페더를 올리거나 낮췄을 때
조명이 바뀌는 것을 보였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요, 뭐 자존감 높이기, 뭐 내적 성장 이루기라고 말은 붙였지만 실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런 정도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감을 짧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유학을 준비할 당시가 2004년, 2003년이었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4학년 12월 달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조금 뭐랄까 주변에서 찾아볼 사람이 없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을 나눌 그런 대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학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네요. 네, 우리가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은 주변 환경의 부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보가 부족하고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부재라는 것은 이 주변에 유학을 갈 때 필요한 어떤 어학적인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학원이나 아니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것을 찾기가 어려웠고 각각의 이런 정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였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찾아서 거기서 친구들을 사귀고 같이 만나서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뭐 어떤 대학이든 한 학과에 2명을 넘어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아야 한두 명, 2명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가 서울이 아니고 원주에 있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은 그런 문제들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한 가지 이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거는 제 주변에 아는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나 후배들 중에 유학을 가서 성공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는 뭐였었냐면 미국 CS 랭킹 50위 안에 드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범위를 조금 넓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몇 개의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안 된다고 실패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범위를 좀 줘서 이 중에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걸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원을 했던 학교들을 지금 목록으로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마도 여기 있는 그 목록들을 보시면 이게 US 뉴스에 있는 목록들인데 네,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네요. 네. 네, 이게 외부 링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순위가 거의 바뀌진 않았는데 CS 랭킹에서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전 세계 특히 US 뉴스에서 정하는 CS 랭킹의 1위부터 4위에 해당되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학 대보면 될 것 같은데 누가 스탠포드라고 얘기했나요? 네, 스탠포드가
제가 기억하기로 2위였고요. MIT가 1위였고요. 버클리가 4위였고 3위가 카네기 멜론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하던 그 유학을 준비하던 당시는 그렇게 4개 학교가 공동 1위였는데 최근 1년, 2년 사이에 공동 1위가 4.9점에서 5.0으로 바뀌면서 MIT가 1위로 올라가고 나머지가 2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가 공동 2위인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는 바뀌지 않고 나머지 학교들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MIT가 1위, 카네기 멜론이 2위군요. 근데 똑같죠? 스탠포드도 2위죠. 그리고 버클리, UC 버클리가 2위예요. 그리고 나머지 얼바나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5위까지 올라오는 대학이 아니었는데 꽤 많이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코넬 뭐 이렇게 있어요. 조지아 텍,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네, 그리고 나서 프린스턴, 뭐 텍사스, 그다음에 텍사스 어스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칼텍 있고 콜롬비아 있고 뭐 UCLA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11위까지 올라왔고 샌디에고가 공동 11위죠. 네, 미시간 있고요. 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버드가 16위죠. 자, 요 정도 보시면요. 아마 요 위에 있는 대학들의 이름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서 4개 혹은 5개, 6개 해당되는 대학만 지원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떨까요?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그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뭔가 자기가 뛰어난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찾기가 조금 많이 어렵기도 하고 대부분의 이 그 합격자들은 이미 다 교수랑 컨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교수랑 이미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학생이 아니었다가 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략을 잡았냐면 여기서 한 70위 정도의 대학들을 쭉 봅니다.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 봐서 제 연구 분야하고 맞는 대학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목록화를 해서 한 23개 정도로 줄여봤어요. 그래서 23개를 줄인 다음에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전략을 해서 결국은 50위 안에 드는 대학에 들어갔느냐? 그러면 제가 석사를 스토니브록에서 했는데 수니 스토니브록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43위. 이게 내려갔습니다. 원래 20위권이었는데 내려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디인이, 그러니까 학장이죠. 학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그 학과가 완전히 그 바뀝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을 굉장히 그 중요시하는 학장이 10년 이상 여기서 근무를 하다 보니 그쪽으로 아예 넘어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49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50위 안에는 드는 대학을 어떻게 가게 된 거죠. 다행히. 네, 그랬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별 서베이를 하는 거는 이렇게 진행을 해봤어요. 매번 간단한 일기를 썼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줄 정도의 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6월 10일 어느 학교 어느 과의 사이트에 방문했다. URL은 어떻게 됐다. 6월 16일 다시 방문했고 뭐 후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봤다. 이렇게만 적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이거를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놨던 기억이 나고 또 한 가지는 학교가 제가 그랬잖아요. 23개라는 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저는 엑셀로 정리를 해서 하나씩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토플 준비를 했는데 IBT 토플 같은 경우 이렇게 4가지 세션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각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학년 12월부터 토플을 준비해서 그 다음 해 8월부터 10월까지 한 10개월, 11개월 정도를 했는데 그렇게 딱 하니까 원하는 점수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진행을, 근데 그 원하는 점수가 얼마인지를 명확히 몰라서 계속 하다가 더는 못하고 회사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한 1년 반, 2년 있다가 회사를 나와서 다시 또 토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공부를 해서 토플을 마치고 그리고 다른 준비를 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인상 점수를 받는 거는 조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면 실력을 키우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GRE라는 시험이 있어요. GRE는 시험이 영어 시험인데요. 이건 다른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외국에,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인들도 이 시험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왜 수능의 국어 영역 이런 거 있잖아요. 국어 언어 영역 이런 거 여기에 보면은 지문들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죠. 그런 영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팅이나 리딩 스킬을 키우는 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해서 빨리 끝내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저도 3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했던가요? 8월까지 했던가요? 그래서 한 5, 6개월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휘 외우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토플하고 GRE를 효과적으로 한 방법은 뭐 계속 목록을 지워가면서 하거나 뭐 영영을 찾아가서 읽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 연상으로 외우거나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그 SOP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대학에 가게 된다고 하면 뭐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래서 유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평소에 생각을 해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목적 의식을 갖고 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상지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영어 과목을 들으면 그 교수님들하고도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제가 영어로 작성한 문서들을 첨삭을 받기도 했었어요. 요즘엔 뭐 다른 더 좋은 시스템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천서였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는 자신이 들었던 과목들 중에서 몇 분의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게 느꼈던 이런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평소에 얘기를 좀 해두고 앞으로의 그런 커리어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같이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교수님들이 많이 바쁘시기도 하고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없으시냐면 자기 연구라든지 가르치는 거 이외에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리마인드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된다?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가이드를 해 주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학부는 여기 계시는 차영원 교수님이나 박홍진 교수님이나 예전에 뭐 유문성 교수님이나 이균 교수님한테 받았었어요. 근데 석사 같은 경우도 석사는 제가 뉴욕 주립대 있을 때 거기 있는 교수님들한테 받았었는데 특히 그 중에 AI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는 항상 보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플라이한 대학원에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추천서 하나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어플리케이션이 진행될 수 없다 이런 식의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가고 뭐 제 이력서를 보여드리고 저의 강점과 어떤 수업을 들었고 그때 어떤 것을 했는지를 계속 리마인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종이로 써서 수기로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그 추천서 써주시는 분이 적어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 그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실제 보면 이 추천서라는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 회사를 가거나 혹은 학교에 갈 때는 이 추천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그 사람이 어떤가, 지원자가 어떤가를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추천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그 지원자들 경우에 이런 추천서를 받았던 사람도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 이 학생은 내 과목을 들었지만 나는 이 학생을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추천서를 써주는 교수님도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과목은 재미없으니 듣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과목의 교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수업 시간에 나오진 않았지만 추천서는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잘 써주겠다고 해도 그 내용이 정말 잘 써줄지는 의문입니다. 네, 지원서 제출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학교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정보증서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과라든지 아니면 학교 전체에 같이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우편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해요. 이게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보니 보통 DHL이나 아니면은 UPS 같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한 번 보내는데 돈이 100불에서 150불 정도가 듭니다. 근데 이걸 양쪽으로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받고 나면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어떤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돈이 또 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23개 학교에 지원했으니까 150불씩 23번을 곱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해도 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학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신다고 하면 한 해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해까지 그걸 가게 되면 조금 많이 지출이 큽니다. 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죠.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하면은 제출을 다 하게 돼요. 모든 학교가 1월 중순 이후로는 더 이상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결과가 3월에서 4월 사이에 나오는데 약간 시간이 비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어 공부를 좀 하면서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영어를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니까라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위에 3가지 적은 거 방향으로 스터디를 했었어요. 근데 스터디만 하다 보니 일주일이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독해 스터디도 해보고 회화 스터디도 해보고 원서 읽기 스터디 이런 걸 해봤었습니다. 네, 영어 읽기도 해봤는데 영어 읽기도 꽤나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학교 선정하기가 나오죠. 뭐냐면 한 20개 이상의 학교를 쓰게 되면 그리고 석사를 간다고 하면 합격 통지서가 꽤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석사를 보통 자비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로 간다는 얘기는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써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은 다 오퍼를 주는데 보니까 탑스쿨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탑 10 안에 드는 학교들은 좀 다르지만 그거 이후에 탑 11부터 탑 30나 탑 40까지는 어떤 게 있냐면 인종별로 쿼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도에는 워낙에 지원자가 많다 보니 거기서는 우리 과의 50%만 뽑겠다. 중국 같은 경우는 30%만 뽑겠다. 유럽에서 한 5% 가져가고 한국도 한두 명, 일본도 한두 명, 이런 식입니다. 미국인도 한 5명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쿼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학을 가는 사람들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하고 경쟁하기에는 인구적으로는 좀 많이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적 좋고 뛰어난 학생들이 워낙 많아도 그 학생들과 우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인구별로 인종별로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통보를 받았다, 합격 통보를 받았으면 본인이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느 학교를 갈지. 그때 좀 나름대로 기준을 다 잡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했던 게 학비였었어요. 제가 1년 9개월, 1년 8개월, 1년 9개월 동안 돈을 모았는데 그 당시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았을 때 제 연봉이 2,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가 2005년도, 6년도였는데 그때 1년 9개월 동안 돈을 4,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석사를 저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려면 될 수 있으면 주립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이런 데 가면 1년 생활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주립대 위주로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나하고 잘 맞을까 이런 거를 살펴보니 뉴욕 주립대를 가게 됐었는데요. 제가 예를 들은 걸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기후가 좋고 취업이 잘 되지만 쿼터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쿼터제는 뭐냐면 1년이 4개의 학기가 있다는 거예요. 쿼터니까. 그렇죠? 우리는 시메스터잖아요. 시메스터는 몇 개의 학기가 있죠? 2개인가요? 그렇죠. 썸머, 윈터도 있겠지만 우린 2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쿼터제라는 얘기는 이게 1년에 4개의 학기가 있다 보니까 졸업은 빨리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이 보면서 그게 다 진행이 돼요. 그러다 과제도 다 나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비가 좀 비싸고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골랐는데 거기 어디였냐면 석사를 할 때 UC 얼바인하고 그 뉴욕 주립대, 그러니까 스토니브룩이죠. 그 두 개 중에 스토니브룩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얼바인이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자, 관련 서류를 그 다음에 보내야 돼요. I-20를 합격한 학교에서 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이렇게 자기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스폰서를 세워야 된다, 내가 돈이 없고 우리 부모님이 돈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후견해 준다라고 하면 그 후견인에 해당되는 신분을 이렇게 공증을 써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자 인터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학기가 8월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비자 인터뷰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자 인터뷰와 I-20 폼은 동시에 진행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I-20가 오지 않았어도 인터뷰 날짜를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날짜에 맞춰서 I-20를 받았을 때 바로 대사관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편 예약이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가요? 요즘에는 코비드 때문에 해외 나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 좀 그나마 좀 여유 있게 갔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갈 때 편도로 끊었고요. 그때 에어 차이나를 탔던 것 같은데 베이징을 경유해서 26시간 대기를 하고 그리고 뉴욕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표가 저렴했어요. 58만 5천 원이었던가? 그렇게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보다 더 싼 표는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인큐베이터에서 제가 있던 4학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3월까지는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고 했으니 그때 스터디를 하던 학생들하고 같이 베이징에 놀러 갔던 때 찍었던 영상.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학생들은 전부 다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고 이코노미스트 그 잡지죠. 그거를 독해를 하는 거를 저랑 같이 했던 스터디 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러니까 유학 가기 전에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고요. 질문은 없으신가요, 따로? 질문 없으시면 한 가지 퍼스널 히스토리 스테이트먼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링크가 누르면 안 될까요? 안 되면 됐나요? 네, 됐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 아까 자기소개서 얘기했었죠. 자기소개서 중에 하나인데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 내용만 들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대학 4년까지 나는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었다. 그때 한 교수님으로부터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다. 그 당시 내게 유학 공부는 막연한 것이었다. 난 단지 전공 공부를 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을 뿐이었다. 전산학과 1학년 때 난 공부에 재미를 붙이지 못했던 것 같다. 수업은 하나같이 딱딱하고 현실과 동떨어지고 쓸모없어 보였다. 내 성적은 거의 바닥이었다.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자연 갈수록 어려웠다. 나는 차분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고 겉돌았던 것 같다. 그때까진 그래서인지 내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에게 전산학과의 진학 및 그 공부는 단순히 컴퓨터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위한 필요한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컴퓨터 잡지를 보며 이것저것 가십거리를 대단한 것인 양 몇 번씩 읽다가 리눅스란 운영체제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이것은 실로 내게 대단한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파워 유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시작은 그랬다. 리눅스는 생소한 것들로 가득했고 하나하나 익혀나가다 보니 어느덧 서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무렵 우리 과 실습실에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모든 PC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기반 시설과 함께 유닉스 실습 수업을 듣게 되었다. 리눅스를 많이 다뤄본 내게 그 수업은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책으로만 보고 혼자 이해하고 알아야 했던 내용을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또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다. 난 처음으로 전공해서 A+라는 학점을 받았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수업에서 교수님들의 강의로부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수강이 끝난 후 교수님은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고 친해지게 되었다. 그 이후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복학 후 3학년이 된 나는 단지 재미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1등을 하고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1등을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아니랬던 나의 모습은 이미 없었고 좋은 습관들을 가지게 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저는 학교를 많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 당시 PC통신, 특히 나오늘이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냥 집에서 채팅만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학사 경고를 2번 받아봤던가요? 네, 그랬고 다행히 그 성적표를 받으면 F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거기 F도 표시된다고 하면 제 성적표는 F라는 그 레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레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다행인 건 그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렇게 했으니 이런 방법으로 열정을 가지고 알려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전달하곤 하는데 이게 다 제 마음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사람이 변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교육을 받는 주체자가 얼마나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저희 아버지한테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들이 프로그래밍을 잘 하는데 아들한테 시키면 되지 그걸 왜 본인이 해야 되냐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립니다. 네. 제가 해보니 학생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아버지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아마도 저도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 아버지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발전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 관련돼서 이 뒤에 더 얘기가 있긴 한데 이건 너무 그 테크니컬한 디테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얘기를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고 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네, 뭐 큰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퍼스널 히스토리 스테이트먼트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실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어요. 이거는 제가 ASU의 오퍼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오죠. 저희 지도 교수님 이름이 조지우스 파이네콜스라는 분인데 제가 했습니다. Hello, Professor. My name is 강진 Kim. I'm a MS student in SUNY Stony Brook and I got an admission from ASU for 2010 fall 라고 되어 있죠. So even though I applied for TAship last month, I couldn't get the TA position. The staff asked me to email individual faculties for RA position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 스텝이 개별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라. 뭔가 펀드를 받고 싶으면 라는 내용을 해서 이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교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May I ask you if I can work with you getting a RAship? Since I spent my own money for my MS study, I cannot afford the tuition and living expense for another 5 years. 나 돈 없다. 돈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신을 달았어요. 밑에 Here I'm attaching my CV, SOP and transcript라고 마무리 주셨어요. 이 밑에 보시면 문서 4개가 보이죠?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네. 문서 4개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SOP고요. State of Purpose고 그 중간에 있는 게 CV입니다. CV가 뭐냐면 레주메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력 같은 거, 커리어 같은 거 여기다 다 적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언더그레이저 트랜스크립트 있고 그레주에이트 트랜스크립트이 있는데 이 언더그레이저 트랜스크립트는 다행히 F라는 글자를 전혀 없는 그런 영문으로 된 거였고요. 제가 학부 평점이 3.2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4학년 때, 3학년 때 학점이 높기는 한데 4점대 버전 4점대 이상인데 그게 상회를 하니까 3점대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1, 2학년 때는 1점대였다가 4점대가 되니까 3점으로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받은 어플라이 그 레터가 이겁니다. Dear 강진. 네, 지금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한테 언제 받았냐면 5월 12일 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요거 보시면은 4월 21일이죠. 네, 중간에 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박사 때도 21군데를 지원했는데 2군데서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2군데서 오퍼를 받았는데 저는 ASU를 가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답이 왔습니다. Your prior work and CV definitely looks interesting. I'm currently waiting to see if a couple of project proposals get approval. If so, I will have funding to provide you with an array for at least the next academic year to build the couple of robotic embedded platform. 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예요? 일단 인상 깊었다. 제가 보낸 그 문서들이. 근데 그거를 본 게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펀드를 요구했을까요? 다른 그 학생들이 그러진 않았을 건데. 근데 겨우 이걸 저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 그나마 제가 그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지만 다양한 이런 뭐 아버지를 도와드리면서라든지 학부 때 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액티비티들이 거기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이렇게 답을 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꽤나 도움이 되는 그런 거였던 거죠. 네,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아직은 돈 없는데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지도 교수님이 그리스 분인데 뭔가 이렇게 확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뭐가 있을 때 그때 확답을 주시지 그게 아니면은 확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히 5년치 뭘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돈이 뭐가 있어야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고 If you are still interested, please let me know so I can keep you updated.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더 알려줄게 라는 얘기로 했고 저는 여기 뭐 답장을 했습니다. Hello, Professor. Of course, I'm still interested in working with you. It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me if I can research under you. Thank you for replying my email with good news, and I hope to keep in tou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쓸 당시에 그때 5월 12일이었는데 같은 날이었죠? 네, 거의 뭐 1시간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 답장했잖아요. 이때 8시 50분에 저는 그때 석사를 마치고 이제 졸업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나야가라 폴로 갑니다. 뉴욕에서 차를 몰고 가면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네, 바삐 답장을 하긴 했는데 오브 코스가 저게 틀린 건데 그냥 저렇게 썼어요. 저렇게 쓰고 그 당시에는 뭐 스펠링 체크하는 그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썼고 뭐 그 뒤에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 받다가 결국에는 ASU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퍼를 유학을 간다고 어플라이해서 오퍼를 받게 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자, 유학 준비기는 이렇게 해서 마치기로 하고 이제 극복기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유학을 간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맛있는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그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기도 해요.
그만큼 다양하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 5가지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 같은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박사 5년 차가 되니까 영어가 조금 편해졌습니다. 제가 쓰는 영어가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할 수 있었던 게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코스옥을 듣는 동안 영어가 그렇게 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수업을 들었고 제가 필요한 질문을 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나름 그랬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기숙사에 계시거나 혹은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었어요. 수업은 굉장히 수업이 많아요, 종류가. 근데 수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 내가 잘하는 걸 선택하느냐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과에 가서 뭐 추상대수라든지 그래프 시어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관련된 것에 도움이 되는, 특히 학부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많이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거든요. 어느 순간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도 그 한계를 좀 정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유학 가서 2달 정도 가니까 한 10kg 정도의 몸무게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체력을 자기가 챙겨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달리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구한다는 과정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디펜스를 보통 하고 끝나고 나면 악수를 합니다. 지도 교수님도 그렇고 거기 있던 커뮤니티 멤버들이 다 악수를 하고 하는데, 이제 박사를 이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게죠. 근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요것을 가늠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졸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정말 졸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얘기입니다. 졸업 후 가질 직업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 교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리서치를 하는 중에도 컨퍼런스 페이퍼에 더 많이 집중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저널 페이퍼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자기가 가질 직업이 어디에서 무엇이냐에 따라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문제를 풀고, 이거는 로직 문제였었는데요. 토톨로지와 관련된 거, 프로포지널 로직과 관련된 보고서 아주 자신 있게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뭔가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요것도 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자, 요거는 운동화와 관련된 거죠.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 네, 그 왼쪽에 있는 분이 제 친구인데요. 롤랜드라는 친구인데 저랑은 30살 차이 나요. 근데 저랑 매일 달리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트랙에서도 달리기를 했었고, 제가 좋아하는 세도나 마라톤에서 뛰었던 사진입니다. 네, 사이클도 해본 적이 있고요. 네, 요거는 그랜드 캐니언에서 친구랑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보이시나요? 제가 유학생을 꽤 오래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왼쪽에 있었던 사진이 조금 더 밝은가요? 이날 아마 제가 프로포즈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선인장이 보이죠? 선인장이 사람 모양의 선인장이라 자기도 선인장처럼 이렇게 한번 포즈를 취해 본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 오른쪽은 이게 어디였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네, 요거는 머니먼트 밸리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애리조나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사막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 고요해요. 특히 밤이 되면. 그래서 다른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고 뭐 이런 것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조용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한 4년 정도 아내랑 떨어져서 살았어요. 아내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저는 유학 생활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적막한 곳에서. 네, 요거는 유학생 친구들하고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맛있는 걸 먹었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게 송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유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모였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요거는 아마 마지막 사진인 것 같은데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제 얼굴 보이나요? 네, 이 연구실에서 찍은 거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게 상지대학교 졸업할 때 찍은 거, 그리고 가운데 빨간색 유니폼이 이게 석사 졸업할 때 찍은 거,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박사 때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이 정도고요. 새로운 커리어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는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또 하라는 것도 너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아내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가게에 도움이 안 된다. 아마 저기 황진호 동문이 얘기했었죠. 일본 영역에 있는 거 러브랑 구댓 거기 있는 고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4번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그 영역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진호 동문하고 좀 더 고민을 같이 얘기해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뒤에 더 얘기가 있긴 한데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혹시라도 요 QR코드 있거든요.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카메라로 그냥 보시면 보일 거예요. 제가 요거는 뭐냐면 이번 학기 들어서 저희 학과 학생들하고 약속을 한 게 뭐냐면 우리 매일 뭔가를 기록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 저는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뭔가를 계속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매일 제가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기를 씁니다.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써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여기는 굉장히 많이 벨로그라는 사이트라고 많이들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좋아요를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위권에서 항상 떨어져 있어요. 선배님 뭐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응원합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 더 써주신다고 하면 제가 그래도 그 순위에서 좀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당장 해외 유학에 관련돼서 직접적인 흥미나 아니면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1, 2학년 때 F가 몇 개씩 났던 것서부터 자기가 갖는 그 어떤 동기를 갖게 된 것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가는 길은 다르지만 방법에 있어 그런 모티브를 찾는 것은 아마 우리 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혹시 좀 더 유학이나 진로에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메일 줄 수도 있으니까 직접 컨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 박풍진 교수님 멘트 잠깐 있으시다니까 한번 말씀 주시고. 예. 예.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쭉 들었는데 맨날 그 좁은 강의실, 꽉 막힌 강의실, 그런 교육도 제가 이제 인대까지 해왔죠. 여러분도 그런 교육을 받고 이런 게 정말 생생한 살아있는 얘기 같아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어떻게 보면 반 죽어있는 이런 시험 봐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확대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특히 그 김강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까 퍼스널 히스토리 보니까 제 수업이더라고요. 그죠? 리눅스를 처음으로 A 받아서 내가 이제 이쪽 쪽 이게 쉽게 말하면 저 때문에 이제 교수였다라고 저는 노자 얘기가 예? 노자 얘기가 제일 노자 얘기요? 노자요? 예,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리눅스 수업 때문에 이제 출발했다는 것이 아까 잠깐 있었는데
제가 저 여기 상리대학교 한 20년 넘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몇 명이 기억이 나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더라도 여럿이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학생이었어요. 열심히 안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독특하게 했어요. 그냥 시험 보려고 공부한 게 아니라 뭔가 아버님하고 계속 한 거를 했고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오늘 선배들 각 분야가 좀씩 다르고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의 내일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육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금 4학년 계시고 2학년, 3학년 계시는데 자신 있게 여러분 좀 있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걱정 마시고 걱정은 우리한테 주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자신 있게 계획을 잡으시고 목표를 잡으시고 즐겁게 공부를 하세요. 즐겁게. 그리고 여기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온 선배들도 학교 생활 되게 즐겁게 했어요. 되게 재밌게 했고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기억도 나고요. 맨날 동아리 활동한다고 술 먹고 그랬던 것도 기억나요. 하여튼 여튼 그 기죽지 마시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오늘 여러분 좋은 선배들 좋은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의 내일의 모습입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내일의 모습이 여러분 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